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증시로 계속 유입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계속 유입되면 제일 먼저 사는 종목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런 종목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유입될 수밖에 없는 이유, 당연히 삼성전자가 그러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증권가에서는 여러분 국내 증시를 상저하고 패턴이다라고 거의 작년 연말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앵무새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상저하고 이러다가 최근에 많이 오르니까 이렇게 좀 애매하게 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연말에 오히려 상고하저가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상고하고가 되든지 이렇게 말씀을 거꾸로 간다, 상반기에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올 1월 달에 지금 수급은 나쁘지 않다. 여러분 요거 한번 보여드리면 1월 2일 빼고는 3일, 4일, 5일, 6일, 9일까지 그냥 완전히 엄청나게 샀는데, 물론 어제는 670억 살짝 눈꽃만큼 팔긴 했지만 추세적인 흐름은 1월 달에 화끈하다, 그냥 화끈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2022년 이게 이제 7월 달부터 2023년 1월 달까지인데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 순매매 현황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작년에 많이 팔았어요. 작년에 참고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11조 원 팔아치웠습니다. 11조 원 팔아치웠는데, 요 차트 요것만 이 지금 순매매 현황만 보면 2022년 7월 달부터 1월 달까지의 현황만 보면 9월하고 12월 빼고는 엄청나게 다 샀는데요. 이렇게 많이 샀을 때는 거의 4조 가까이 샀죠.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 많이 팔았고, 하반기에 오면서 사실상 외국인들은 작년 7월 달부터 지금까지 추세적으로 사실 많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주가는 바닥을 찍고 9월 달에 바닥을 찍고 왔는데, 그 전부터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주가가 정말 재밌게 가려면 기관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 그리고 여러분 그거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지금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이 한국 지수가 있어요. 한국 지수 ETF, 이 가격 상승 폭이 지금 10%에 달합니다. 상당히 잘 가고 있죠. 새해 첫 장을 한 55.9달러 그 정도에 마감한 이 ETF의 지금 기준가는 지금 엊그젠가 보니까 61.15달러까지 오르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MSCI 신흥국 지수 ETF 또한 5% 넘는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올 한 해는 중국, 한국, 대만이 화끈하게 오르는 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올 한 해 제가 계속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 요것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추이죠. 달러 인덱스 추이. 자,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는 물론 이게 이제 환율을 표현을 한 거죠. 환율을 표현한 건데, 이제 달러 인덱스 추이는 이게 이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입니다. 통화 대비 달러 가치인데 거의 이제 100달러, 지금 이제 깰랑 말랑, 100달러가 아니라 그 기준선 100선을 지금 깰랑 말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이 킹달러 시대가 지금 어떻게 된다?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킹달러가 막을 내리고 흘러내리면 이런 우리 같은 대형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주식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이 달러 인덱스는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 103선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원화 강세에 대한 기대감에 지금 국내 주식, 뭐 채권,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참 채권 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이쪽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바이 코리아, 이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이어져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장중 좀 1240원 아래로 제가 지금 떨어지기도 했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올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만 지금 1조 6천억 원, 지금 여러분 올해 1조 6천억 원인데 말이 올해지 지금 한 10일밖에 안 됐어요. 예, 지금 뭐 오늘이 11일이니까 이렇게 지금 화끈하게 지금 사고 있는데, 올해는 올 상반기에는 우리가 환율이 떨어지면서 이게 생각보다 많은 매수세, 상고하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상고하저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리오프닝이 생각보다 너무 빠르다. 생각보다 지금 웬만한 사람 지금 이제 중국도 중소도시까지 다 걸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빠르면 춘절 이후 2월 달부터 본격적인 소비가 회복될 수도 있다. 그게 저는 상고하저로 가는 가장 이제 큰 어떤 자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채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왜냐,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이참에 그냥 사둬야지 본인들한테 이득 아닙니까? 그래서 좀 국채 3년물 하고 국채 10년물 이게 연초 이후 각각 3조 9천억, 2조 가량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식 투자 코스피 시장에서만 1조 8천억인데 3년물 같은 경우에는 4조 가까이 3조 9천억 샀고요.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2조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보통 이제 채권을 이렇게 사면 이어서 주식 시장에도 돈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 말에 3.7% 수준이었던 이 국고 3년물, 10년물 금리는 3.5%로 지금 하락하고 있지만 어쨌든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들이는 거죠, 사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채권도 이제 계속 떨어지겠죠. 채권이 근데 먼저 지금 떨어질 겁니다. 지금 금리도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2월 달이 아마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12일 날 발표가 되거든요. 이제 미국의 이제 작년 12월 소비자 물가 이제 CPI가 12일 날 발표가 나는데 내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13일 날 좀 되겠죠. 발표가 나는데 이게 지금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6%, 전월이 11월 달이 7.1% 났거든요. 발표가 지금 이 6.6%로 큰 폭으로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긴축이 예상보다 일찍 종료될 수 있다라는 지금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도 조만간 이 100선을 밑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물가 상승세 둔화, 지금 이제 이번 주 발표 나죠.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 만약에 이제 2월 달에 뭐 더 이상 이제 금리가 이제 플랫하게 가다가 이제 하반기에 대해서 하락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달러 약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의 바이 코리아 열풍이 그냥 휩쓸 수도 있다. 언제? 올 상반기에. 그래서 저는 상고하저나 상고하고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